103쪽 그거 먼저 할 거예요. 자, 103쪽에 우리가 달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관찰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똑같이 그릴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 주변에 뭐가 돌까? 달이 돌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위에 있는 거 무조건 상현달이라고 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반대쪽에 그려져 있으면 그거 무슨 달일 수 있기 때문에 하얀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로 알아두셔야 돼요. 또는 모양 형태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뭐 봐야 되냐면 지구. 자, 지구 스스로 뭐 하지? 자전하고 한 바퀴 돌면 며칠 지난 거? 하루 지난 거예요. 지구 자전 어떤 방향으로 해요? 서에서 동으로 하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 만나는 요 시간대가 몇 시일까? 일출 될 거죠. 태양 만나고 있으니까. 일출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6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태양을 완전 마주보고 있는 거죠. 동쪽에 뜨는 태양이 남쪽으로 위치하는 거 정오예요. 그래서 얘는 낮 12시, 12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이 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일몰. 그러면 일몰은 저녁으로 할까? 저녁 6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태양 완전 반대쪽이 되겠죠. 여기는 자정입니다. 자정이고 여기는 밤 12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딱 반으로 잘랐을 때 낮 시간에는 절대 달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밤 시간대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 공전 시킬 건데 달 공전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즉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달을 관찰하는 경우는 달의 일주운동이겠죠. 그러면 일주운동은 어디서 어디야? 동에서 서로 지나는데 여기 중간에 바로 다이렉트가 아니라 누구 지나서 가요? 동, 남서예요. 그쵸? 요거 두 가지를 활용을 할 겁니다. 요거 그냥 두고 나서 여기다 새로운 세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요렇게. 태양 있고 요렇게만 그릴 거예요. 시계 반대로 회전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 사계 위치죠. 여기 세 그림 다 똑같아요. 겹쳐서 보셔도 돼요. 여기 첫 번째 무슨 위치? 사계 위치입니다. 삭은 음력 며칠경에 볼 수 있어요? 음력 1일경에 볼 수 있죠. 자, 달 아까 뜨거워지는 거 지구에서 관측하면은 무슨 방향이었어요? 동, 남, 서라고 그랬지. 그쵸?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삭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절반을 자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남 서로 우리가 위치하는 걸로 보이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쪽에 요 시간대 지구 왔을 때 뜬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뜬다는 얘기야? 일출일 때. 즉 새벽 몇 시였을 때? 6시였을 때 뜨고 남중하는 거는 몇 시였단 얘기예요. 옆에다 좀 늘릴 거예요. 쓸게 좀 낮 12시. 그쵸? 낮 12시. 이거 정오에 남중하게 되고 서쪽으로는 언제? 저녁이겠죠. 저녁 6시에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걸로 삭은 관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측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시간이야? 낮 시간대니까. 달의 뒷면에 비춰지는 것도 있지만 전부 낮 시간대 뜨거워지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상현달 볼게요. 요 위치에 있는 거겠죠. 상현달은 음력 며칠경? 음력 7일에서 8일경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잘라줘야 될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동남서로 뜨고 질 거예요. 그러면 동쪽 여기 시간대겠죠. 언제일 때야? 이거 설명 먼저 들으세요. 쓸 시간 있으면 줄게. 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해가 우선이야. 정오예요. 낮 12시에 뜹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대에 있을 때 남중하겠죠. 저녁 몇 시일 때? 저녁 6시일 때.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건 여기겠죠. 그럼 요거는 밤 12시였을 때 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절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달을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관측 가능한 시간은 저녁 6시, 즉 일몰부터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볼 수 있어요. 자정 동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름달이죠. 자, 보름달 볼게요. 보름달은 음력 며칠? 15일. 그쵸?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달? 요 위치에 있는 달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파란 선 그대로 써주셔도 되죠. 그럼 똑같이 동남설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언제 뜨는 거야? 일몰일 때. 저녁 6시였을 때예요. 그 다음에 남중하는 거는 밤 몇 시? 12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지는 거는 아침 새벽이죠. 새벽 6시경에 집니다. 그럼 이거 저녁 때 떠서 아침에 지니까 이거는 밤 내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녁 6시부터 해 뜰 때까지 아침 6시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부터 자정 지나서 일출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달 하얀 달이죠. 여기다 써두자. 하얀 달은 음력 며칠? 음력 21일에서 22일이죠. 자, 하얀 달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럼 노란 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동남서로 되겠지. 그치?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언제 뜨는 거야? 밤 12시. 그 다음에 남중하는 건 언제? 새벽 6시. 그 다음에 지는 거는 낮 12시예요. 그럼 볼 수 있는 건 어디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 때까지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간혹 보면은 반달 굉장히 크게 떠 있는 거 본 적 있죠. 요거 하얀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질 때 또 이렇게 반달 높게 떠 있는 경우 있죠. 이건 상현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얀 달은 언제부터? 칸이 밀렸네. 요거 치울게요. 언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달들 있죠. 빠져있는 달, 금음달이랑 초승달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이해 간다, 손.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찾을 수 있겠다, 손. 안 돼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번엔 초승달 볼게요. 초승달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여기 시간 보면은 여기가 아까 무슨 시간이었어? 낮 12시였죠. 그러면은 여기에 초승달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잘라줘야 돼,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럼 낮 12시 전에 이거 뭐예요? 아침 9시.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낮 3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시였으면 여기가 밤 9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남서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음력 2일에서 3일인데 언제 뜨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떠서 낮 3시에 남중하고 밤 9시에 지겠죠. 자, 낮 시간대 절대 볼 수 있는 달, 없는 달? 없는 달.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저녁 6시부터 언제까지만? 밤 9시까지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달 어디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왼쪽이 이렇게 밝은 달, 금음달. 걔는 어떻게 잘라줘야 돼?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아침 9시고 12시고 그럼 여기 새벽 3시겠죠. 새벽 3시. 자, 새벽 3시인 경우에 남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금음달이죠, 이번에는.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뜨는 거예요? 낮 3시, 12시. 여기죠. 새벽 3시에 뜹니다. 새벽 3시에 떠서 아침 9시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 낮 3시에 집니다. 요거 아침 시간대니까 절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볼 수 있는 거는 새벽부터 언제까지? 해 뜨기 전까지예요. 요때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주로 볼 수 있고 정확히는 뭐 3시에서 6시경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는 원리 알아두시면 돼요. 나 이거 절대 모르겠다.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 외우느니 저 원리를 좀 파악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공전하는 거 어느 방향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이고 우리가 보는 거는 동남서죠. 그래서 달의 위치 변화하는 거는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서에서 동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관측할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여기 뜨는 곳이 동쪽, 남중하고 그 다음에 서로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을 찾는 거는 요걸로. 지구 자전에 대해서 시간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13쪽에 있는 거 지금 해보세요. 그거 13쪽, 그거 밑에 유제 1번에 그 딸린 문제 9개 있죠. 그거 지금 하세요. 103쪽이야. 미안해요. 네.
못 알아보겠는 거 써주면 뭐 불러줄게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옆 밑에 103쪽에 있는 거 9문제 전부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놀려? 왜 자꾸 놀려? 아니야? 왜 자꾸 쳐다보고 웃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싸워. 아까부터 계속 그리고 쳐다보고 막. 자, 거기 9번까지 어서 해주세요. 다 보고 있어. 하지 마이. 다 푼 사람들은 뒤에 어차피 숙제 자고 미리 하고 계셔도 됩니다. 지금 좀 속도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지금 두세 문제 남은 사람들 보이고 다 푼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거든요. 모르는 거 빼놓고 하셔도 돼요. 뒤에 세 개가 문제구나. 거기 다 막혀 있네. 자, 시간 더 필요하다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자, 그럼 답 먼저 맞춰보고 질문 받아서 할게요. 자, 첫 번째 A는 정오, 낮 12시. 2번에는 일모레 저녁 6시. 3번에 일출이나 새벽 6시. 4번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5번에 새벽 6시. 6번에 낮 12시. 7번에 이 하얀달. 8번에 C 보름달. 9번에 G 보이지 않음. 자, 번호 질문으로 해주세요, 이거. 7, 8, 9. 또? 7, 8, 9 말고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정에 동쪽 하늘에서 뜬다라고 되어 있죠. 자정 시간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자정이에요. 그럼 자정에 여기서 뜬다는 얘기는 운동 이렇게 하는 달 운동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남중하는 달이니까 이거 누가 돼야 돼? 하얀 달입니다. 기호로는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보면 요거 빼고 요것만 그릴게요. 여기가 삭이죠. 삭은 여기 지구로 봤을 때는 난 12시죠. 난 12시에 남중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6시간 전에 뜨고 6시간 후에 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무슨 달이에요? 상현달이죠. 상현달은 난 12시 후에 몇 시예요? 저녁 6시죠. 저녁 6시에 남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달,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밤 12시죠. 밤 12시에 남중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쪽은 새벽 6시죠. 그럼 새벽 6시 남중하는 달, 지구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이는 무슨 달? 하얀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중하는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간씩? 6시간씩 뜨고 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나을까? 그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정의 남쪽 하늘이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무슨 달? 보름달. 자, 보름달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은 C 보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저녁 6시경에 서쪽으로 진다. 그러면 6시간 전에 남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저 6시간 전이라는 얘기는 언제예요? 난 12시겠죠. 그럼 요거죠. 그러면 삭 보이지 않는 달.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중하는 시간은 이해가? 남중하는 시간은 이해가죠. 그럼 만약에 이거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남중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얘는 남쪽에 위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몇 시간 전에 6시간 전에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지는 거죠. 6시간 후에 달이 지고 있는 거고, 이건 무슨 쪽 하늘? 서쪽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일일이 잘라서 하는 게 어려우시면 요 방법으로 해서 요렇게 구분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절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는 절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밤 시간대만 관측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또 있어요? 없음?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백족, 일식과 월식. 이거 싹 지워도 되죠? 더 쓸 거 없죠? 얘기해 주세요. 없어? 자, 일식과 월식이라고 했을 때 일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고, 월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자, 둘 다 달의 그림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무엇이 이동하기 때문에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에 태양 그릴게요. 태양 있고 이쪽에 뭐가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좀 더 크게 그릴까? 이렇게. 그러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여기 위치 왔을 때. 그쵸? 여기 무슨 위치예요? 달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위상 어떻게 돼? 사계 위치겠죠.
그러면 실제로 지구랑 그 지구에서 달이랑 태양 보면은 크기 차이 별로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내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달이 쏙 가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구에 달 그림자 생기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거 완전히 새까맣게 보이는 이거 무슨 그림자냐면 본 그림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태양 크기 때문에 조금 왜곡해서 그릴게요.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그림자일까? 요거는 반 그림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식에 먼저 보면은 이 식은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달이 사계 위치에 있을 때 관측할 수 있고, 첫 번째 본 그림자에 들어왔는 지역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 그림자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분 일식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달 어떤 방향으로 공전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죠. 그래서 가려지는 거 어디부터 가려지냐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 후에 오른쪽부터 다시 보입니다. 오른쪽부터 사라지고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체크 해볼게요. 자, 이 식은 거기 표에 자, 태양, 달, 지구순이에요. 태양, 달, 지구순.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을 달이 가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삭 체크해 주세요. 삭. 그 다음에 관측 지역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있죠. 달의 본 그림자에 닿는 지역에서는 개기일식, 반 그림자에 닿는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이건 달의 공전 방향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달의 공전 방향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일식 할게요. 자, 일식은 달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은 월식은 여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달. 그러니까 첫 번째 월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그 보름달 근처겠죠. 보름달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구도 빛 받으면 그림자 생기겠죠. 여기 빨갛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에 완전히 지구 그림자 생기는 거, 여기에 무슨 그림자? 본 그림자예요. 일렬로 직선 형태로 생기는 게 요게 이제 본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빛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반 그림자 여기 양쪽으로 생길 수 있겠죠. 자, 근데 반 그림자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태양빛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그럼 월식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밝으면 볼 수 없어요. 가려지는 거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월식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 근처에서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개기 월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림자에? 본 그림자에 달이 모두 들어갔을 때예요. 달이 쏙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부분 월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걸쳐졌을 때? 본 그림자에 걸쳐졌을 때예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뭐냐면 월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반 그림자에서 그 월식 일어나지 않아요. 월식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달이. 그럼 이거 부분 월식이에요.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개기 월식이야. 얼굴 빨개지고 웃고 있어 그냥. 근데 이렇게 반 그림자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월식 아니에요. 자, 졸지 마시고 졸리면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달의 공전 방향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사라지는 거야? 달의 왼쪽부터, 그렇죠? 달의 왼쪽부터 무엇이 되고 가려지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무엇이 된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민서가, 고민석이 아주 꿀잠 자는구만. 아, 미치겠네. 아씨. 민서가 그만 자. 곧 쉴 거야. 그만 자. 네. 그만 자요. 왜 이렇게 자? 자, 월식 할게요. 월식. 자, 거기 첫 번째 줄 지구 그림자라는 말 있죠. 거기다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기 월식 본 그림자에 가려져서 붉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신났어 그냥. 자, 부분 월식은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야. 일부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옆에다 쓰세요. 반 그림자에서 월식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꼭 놓쳐. 왜냐면 일식이 반 그림자에서 부분 일식 발생하니까 월식도 같겠거니 해주시면 다 틀려요. 월식은 반 그림자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위치 관계의 별표. 지구, 달, 태양, 지구, 달 순서입니다. 달의 위치 망이다. 그게 보름달이에요. 망의 위치가 보름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줄 쳐주셔야 되겠죠.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온다예요. 자, 옆에 101쪽에 5, 6, 7, 8, 9 풀어주세요. 자, 거기 우선 행성에 대해서 나오죠. 자, 우선 천체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천체에서 첫 번째 항성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항성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별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 별 보이죠? 그럼 우리가 그쪽 반대쪽에 가면은 태양도 뭐처럼 보일 수 있을까? 별처럼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태양 하나만 항성입니다. 그 다음에 항성 주변을 도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행성이라고 하고, 행성 주위를 도는 거를 위성이라고 해요. 위성. 그 다음에 소행성이라고 해서, 소행성은 화성과 어디 사이를, 목성 사이를 돌고 있는 돌덩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를 도는 돌덩이들. 그 다음에 해성이라고 하나 더 있죠. 해성이라고 하면 얼음이나 무엇으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구성이 된 꼬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린 그 중에서 지금 위성, 달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성, 행성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행성 먼저 나옵니다. 행성. 자, 행성의 특징부터 볼게요. 자, 행성의 특징 첫 번째, 수성이죠. 자, 수성의 특징은 물과 대기 없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일교차 굉장히 커요. 일교차가 뭐냐면 낮과 밤의 온도차죠.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더운 게 아니라 완전 뜨거운 거죠. 그 다음에 밤에는 완전 얼어 죽을 만큼 차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풍화나 침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풍화 침식 1학년 때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토양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부서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서 운석 구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성은 누구랑 비슷하다라고 한 번씩 나오냐면은 달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나와요. 달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도 달 같은 경우에도 운석 구덩이 많아요. 물과 공기 없어서 풍화짐식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기 없으면 밤하늘 낮에도 그렇고 까맣게 보여요. 우리 낮에는 하늘색으로 보이죠. 뭐 때문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냐면 공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푸른색 빛이. 근데 여기 수성에서는 그거 없어. 공기 없어. 그래서 밤에 가도 까만데 그냥 빛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자, 거기 체크하세요. 수성에.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전부 다. 자, 금성 볼게요. 자, 금성은 대기층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기층이냐면 짙은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된 대기층입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 지구에서 문제되고 있죠. 이유는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왜?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면 어떤 뭘 발생하는 거잖아.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온실 효과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요. 한번 들어간 빛은 잘 나오지 못할 정도로, 열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400도 이상 넘어가게 돼요. 밤에도 비슷하겠죠. 온실 효과가 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짙은 이산화탄소냐면은 지구 공기 1000km까지 있는데 그거 1기압이에요. 근데 여기 그 금성은 90에서 95기압까지 나옵니다. 엄청 뜨겁다는 얘기죠. 자, 거기 체크 별표해 주셔야 됩니다. 짙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그거 별표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샛별이 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구는 빠졌죠. 지구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지구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기온차를 가지고 있죠. 평균 기온이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오존층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우선 수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없어요. 위성 없고, 그다음에 고리도 없습니다. 금성도 위성 없고, 고리도 없어요. 누구냐면 지구죠. 지구는 위성 1개예요. 1개. 그 다음에 고리는 동일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화성이겠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긴 한데 옅은 이산화탄소예요. 옅은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실효과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화철로 된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지표면이 산화철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철이 뭐라면 흔하게 녹슨철. 무슨 색이야? 붉은? 갈색이죠. 그러니까 약간 붉은 토양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흐른 자국이 있냐면 물이 흐른 흔적들이 있고 뭐 얼마 전에는 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뉴스에. 그 다음에 극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극관 뭐냐면 우리 지구로 따지면 남극하고 북극이 있는 얼음덩어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극관은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화성은 이제 전부 행성들은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생기거든요. 계절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만약에 극관이 여름이게 되면은 여름에는 극관이 조금 면적이 감소하는 거고 겨울인 경우에는 조금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2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토양을 갖고 있는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성질은 골이 없고 위성은 1개나 2개,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목성부터 볼게요. 자, 목성은 태양계 중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가장 큰 행성으로서 얘는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수소나 헬륨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 헬륨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자전하면서 기체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일으킬 수 있겠죠. 그 소용돌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점이라고 해요. 대적점. 또는 붉은 소용돌이 또는 붉은 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라고 해서 대적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큰 행성, 그 다음에 대적점. 내가 화성은 안 한 것 같은데. 화성에서는 극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쓴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성 나오겠죠. 자, 토성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긴 있는데 어떤 기체냐면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토성을 띄울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 토성은 그 물 위에 뜰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양 어떻게 보면은 토성은 그만큼 밀도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질은 없어요. 그렇지만 골이 있지만 골이 어떤 골이냐면 굉장히 뚜렷하고 아름다운 골입니다. 뚜렷한 고리 이렇게 되죠. 여기도 요거 전부 다 책에 거의 있을 거예요. 쓰지 말고 체크하세요. 오래 걸려. 그 다음에 거기 나란한 줄무늬 거기도 체크해 주세요. 줄무늬 있습니다.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돌면 자전하면 줄무늬 생기겠죠. 그 다음에 천왕성 볼게요. 자, 천왕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메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기층을 갖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거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기 중에 메테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청록색을 띈다. 자, 얘는 뭐까지 알고 계셔야 되면 자전축이에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나란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옆으로 면을 보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보이겠죠? 이런 평면을 옆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일자로 그릴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여기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겠죠. 누군지 몰라. 그럼 얘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다양하게 많겠죠. 많이 꺾이게 돌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앞으로 가면서 자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공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왕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전축이 공전면과 이렇게 나란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워서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노란색 어디 갔지? 요거. 그 다음에 해왕성. 자, 해왕성도 메테인이 포함이 된 대기층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간 푸른색 계열을 가지고, 자, 해왕성에서는 소용돌이 나와요. 누구처럼? 목성처럼. 그래서 대흑점을 가집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성은 아까 골이 있었죠. 위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도 위성도 많고, 그 다음에 고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 목성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목성의 첫째 줄, 행성 중 가장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나란한 모양의 줄무늬. 그 다음에 붉은 점, 대적점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에는 밀도가 가장 작다. 그 밑에 보면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줄무늬 나오고, 그 다음에 뚜렷한 고리, 거기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밀도가 가장 작다랑 뚜렷한 고리. 그 다음에 천왕성, 메테인이 포함되어서 청록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죠.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나란하여 누운 채로 자전한다. 그 다음에 해왕성은 대흑점. 천왕성과 크기와 성분이 비슷하다. 그거 두 개 절 쳐주세요. 자, 여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죠.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나와 있는 특징, 책에 나와 있는 특징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흔하게 맞는 설명, 틀린 설명 찾는 거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그 중에 여기 내가 쓴 거는 주로 이제 문제나 문제집에나 많이 등장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쓴 거라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밑에 행성의 분류 볼게요. 써야 돼? 아니죠. 자, 행성의 분류는 행성의 누구에 따라서 행성의 특징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물리적 성질로 우리가 구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이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지 기체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로 나눌 거란 얘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예요.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들을 무슨 행성이라고 하냐면 내행성이라고 합니다. 내행성은 공전 궤도가 지구보다 가까운 거예요. 누구랑 누가 있냐면은 수성과 금성이겠죠. 자, 두 번째 외행성이라고 있겠죠.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면이 훨씬 더 어떻게 있는 행성? 멀리 있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있냐면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위치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행성이 공전하는 이유는 태양의 인력 때문에 공전하는 거죠. 근데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때요? 거리가 가깝지. 그러면 태양의 인력 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훨씬 빨리빨리 공전을 하게 되고 지구보다 먼 행성 같은 경우에 태양의 인력이 조금 적게 비효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공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전에 대한 주기가 좀 달라요. 이거 뒤에 있어요. 110쪽에. 자, 왜? 25분 남았어.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볼게요. 이거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지구형, 그 다음에 목성형입니다.
지구랑 비슷한 거, 목성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요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성도 굉장히 작고, 위성수가 작죠. 그 다음에 골이 없습니다. 근데 목성형 같은 경우엔 주로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성수도 많고, 그 다음에 고리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표로.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면은 수금지화예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까지.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면은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까지예요. 자, 첫째 구성 물질부터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 쓰는 순서는 너희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책에 있는 순서랑은. 자, 첫 번째 구성 물질입니다. 자, 구성 물질은 지구형은 주로 고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성형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체들은 입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뭐가 크냐면은 밀도입니다. 그래서 지구형은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목성형은 밀도가 작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전에 대해서 볼게요. 자전 속도. 자, 고체들은 딱딱해. 움직이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쵸?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시간, 그거 자전 주기라고 하거든요. 자전 주기는 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고체여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목성형은 기체예요. 그러면은 기체도 원체 활발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 그렇게 속력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겠지. 그래서 자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자전 주기도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겠죠. 한 바퀴 도는 거 빨리 도니까 금방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우는 게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크기예요. 크기. 자, 지구형 행성은 크기 작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큽니다. 요거 기준으로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크기가 큰데 고체로 되어 있어도 크기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질량 작습니다. 지구형은 질량이 작고 그 다음에 목성형은 질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위성과 고리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위성은 1개에서 2개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구가 1개, 그 다음에 화성이 2개,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리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목성형은 위성수 많고 그 다음에 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기 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 표에 보면은 아마 자전 속도나 자전 주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요거 써주셔도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본인 책이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물리량으로 가지고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반지름과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질량.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과 밀도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 솔직히 이렇게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X랑 Y축 서로 뒤집어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물리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반지름이 작다. 이거는 반지름이 작고 큰 거는 이게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크기라고. 같은 의미죠. 그러면 크기는 작은데 그 다음에 질량은 질량도 작은 거.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형? 지구형. 그럼 목성형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커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무슨 형? 목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볼게요. 자, 질량은 작은 지구형인데 고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해 되는 게 지구형. 그 다음에 크기는 큰데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밀도는 작은 거. 여기가 목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시야가 좋아요. 진짜야.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만 떠들어. 장난 그만해.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꾸준히 속닥속닥 키득키득 하죠. 그만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량이 반지름이나 밀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골이나 아니면은 크기, 그다음에 구성 물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찾을 수 있도록 요거 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요 부분 빠져있죠. 요 부분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요거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전 주기와 자전 속도에 대한 거. 자, 필기할 거 다 필기하신 분은 110쪽에, 109쪽이죠. 1, 2, 3, 4번하고 111쪽에 5번까지 해주세요.
5번까지라고. 네, 5번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태양 아직 진도 안 나갔어. 이제 슬슬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에 55XO. 2번에 목성, 수성, 화성, 해왕성, 천왕성, 금성, 토성입니다. 자, 3번에 가는 화성, 나는 수성, 다는 목성, 라는 금성, 마는 토성입니다. 화수, 목, 금, 토. 2번에 다, 3번에 라. 4번에 공전궤도 물리적 특성. 4번에 공전궤도 물리적 특성.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자,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크고 반지름은 목성형이 큽니다. 위성은 목성형이 많고 질량도 목성형이 더 크죠. 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태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써볼게요. 태양은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특징을 보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표면과 대기층입니다. 표면과 대기층으로 나눌 거고 이 표면을 다른 말로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그래서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쌀알무늬와 쌀알무늬, 그 다음에 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층에서 볼 수 있는 것 좀 많아요.
체침,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홍염, 그 다음에 플레아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표면을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표면에서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관측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쌀알무늬부터 보면은 쌀알무늬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면 태양의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해요. 자, 대류 현상이 뭐냐면은 뜨거운 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왜냐면 뜨거운과 차가운 거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생기면 밀도 차이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 왜 발생하냐면 태양의 구조 보면은 여기 밖에 풀면 있고 안쪽에 복사층 있고 중간에 핵이 있어요. 그럼 핵에서 무엇을 하냐면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면 수소가 무엇으로 바뀌게끔? 헬륨으로 바뀌게끔 핵융합 반응을 하고 이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변으로 사방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 열들이 밖으로 미치게 되면은 이 안쪽은 오히려 어떻고 뜨겁고 밖에는 오히려 조금은 시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뜨거운 게 위로 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가면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냄비에다가 쌀 같은 거 죽 끓이게 되면은 거기 약간 몽글몽글하게 올라오죠.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흑점. 자,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떻게 보이는 거? 검게 보이는 점입니다. 검은 점. 근데 흑점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태양의 표면 온도 한 6,000도 정도 되거든요. 6, 7,000도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한 2,000도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흑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자,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태양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태양 여기 표면에서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거든요. 서에서 동쪽으로. 그러면 여기 박힌 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점은 여기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동을 하긴 하는데 이동량은 달라요. 이동량은 다르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태양은 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태양은 유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체가 아니라고 해서 액체 또는 기체가 아니라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유체라고 합니다. 흐를 육자의 물체 chất 자겠죠. 한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로 따지게 되면은 지구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데 여기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의 위치 서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자전하더라도 여기 그대로 있겠죠. 간격도 똑같이. 근데 흑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얘네들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서 나중에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조금 왜곡되게 조금 심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변합니다. 그 얘기는 양극이 있는 경우에는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적도 지방에 있는 흑점은 좀 많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딱딱한 표면으로 구성이 된 태양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 거기 네모 글 박스 있죠? 그거 별표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빠진 내용 있죠? 요거 써주세요. 파란 걸로 할까? 이동량은 달라요. 태양은 고체가 아니다 또는 태양은 유체이다. 요거 써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흑점수예요. 자, 흑점수는 몇 년 주기로 변하냐면 11년 주기로. 그쵸?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흑점수가 많을 때, 흑점이 많을 때는 태양이 활발한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태양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흑점수가 어떨 때는 적을 때에는 태양이 조금은 활발하지 않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층 볼게요. 자, 대기는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볼 수 있냐면 태양의 표면이 굉장히 밝게 전구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보려면 전구가 어떻게 돼야 돼? 불에 방해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표면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인식 때 관찰이 가장 잘 돼요. 관찰하기 좋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렇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개기 인식 때가 가장 관측하기 좋습니다. 관찰하는 관측으로 바꿀게요.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그럼 첫 번째 채층부터 볼게요. 채층은 붉은색 층입니다. 붉고 얇은 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코로나는 청백색의 두꺼운 층입니다. 이렇게. 자, 그건 요거거든요. 태양이 완전히 쏙 가려졌다. 그럼 여기 주변에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거. 요게 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아우라처럼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의 대기층에서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 대기 많을까 적을까? 태양 대기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받은 거 그대로 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00만 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온도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홍염 있죠. 홍염은 불기둥. 그 다음에 플레어는 폭발 현상입니다. 폭발 현상 이렇게 되죠. 자, 거기 사진에 보면은 홍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물줄기 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요게 홍염이고, 그 다음에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에다 돌 같은 거 던지면 물이 이렇게 튀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 있죠. 이거 위성 사진으로 정말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도 주로 이 사진의 형태 고스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플레어랑 홍염이랑 좀 헷갈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여기 사진으로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태양의 활동 볼게요.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위주로 볼 거거든요. 가장 처음에 봐야 되는 거 흑점수예요. 흑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흑점수가 많고, 그 중에 우리 뭐 쌀알무늬라든지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들 있죠. 이거 전부 다 극심하게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별표 흑점수가 많아진다. 솔직히 쌀알무늬는 대류현상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 없을 수 있죠. 그 중에서는 채층보다는 코로나. 코로나는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홍염이라든지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굉장히 잦습니다.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훨씬 낫겠지. 이렇게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여기 코로나 그림 그려져 있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확인을 했다. 그럼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훨씬 더 활동이 활발한 부분이거든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그럼 만약에 태양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 그럼 이것보다 큰 코로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거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 변화 받을 수 있을까? 이로 인해서 지구에 여기 보여 안 보여 밑에? 안 보이죠?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지구에 영향 받을 수 있겠죠. 자, 태양에서 날라오는 입자 뭐라고 하냐면은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이 많이 날라옵니다. 뭐냐면은 대전 입자예요. 한마디로 이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로 인해서 무엇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 지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폭풍입니다. 자기폭풍이 뭐냐면 지구 우리 옛날에 방향 찾을 때 나침반 주로 많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게 무슨 쪽이었어? 북쪽이죠. 그럼 N극과 여기 나침반에 N극과 여기가 좀 만났다. 인력작용했던 얘기겠지. 그럼 여기 무슨 극일까? 북쪽이 S극, 그 다음에 남쪽이 N극으로 된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이에요. 그럼 자기장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겠죠. 우리 저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태양풍이 이쪽에서 날라왔다. 근데 많이 날라왔다. 그럼 여기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기 때문에 여기 자기장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 자기폭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좀 이그러지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오로라예요. 여기랑 같이 연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에 자기장 그 태양에 대한 입자들 태양풍이 날라오게 되면 여기 자기장에 붙들립니다. 더 실제로는 지구 환경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자기장 방향으로. 근데 내려오면서 공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고 있는 게 그게 오로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태양풍이 자주 많이 이제 날라오게 되면은 오로라도 전부 어떻게 더 크게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통신 장애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애 중에서 우리가 통신이 잘 안 되는 거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델린저 현상 일어날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쓰는 기구들 있죠. GPS나 인공위성의 고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기계들이 오작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구에 받는 영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 7, 8, 9 해주세요. 계산 문제 없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망원경 해야 돼서. 네, 오늘요. 그래야 뒤에 숙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알고 있어요. 아니야, 30분 전에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풀어줘. 이거 망원경 많지 않습니다. 뭐라고? 클리닉은? 저것 때문에? 우한 그것 때문에? 클리닉 모르시는 거 아니야? 자, 6, 7, 8, 9 빨리 해주세요.
아, 오래 걸리는구나. 망원경 문제 몇 개 없거든요. 지금 21번 하나 보이거든요. 요거는 다음 주에 간단히 하고 시작할게요. 우선 요거 지금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풀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망원경 설명 잠깐 할게요. 자, 6번에 답 맞출게요. 6번에 항성, 그 다음에 광구, 그 다음에 흑점. 7번에 네? 광구, 디귿의 흑점.